버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 보겠습니다. 성진님 준비됐죠? 네, 상태 괜찮아요? 네. 성준님은 이거 깜짝이야. 자, 규호님 준비됐죠? 자, 마무리 잘해봅시다. 잠버릇. 규호님 혹시 잠버릇 있어요? 국화님, 자기만의 잠버릇. 1번 코골이, 2번 이갈기. 자, 3번 이불 발로 차기. 자, 셋 중에 몇 번? 3번. 그냥 약한 걸 고르네요. 자, 여러분, 시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는 뭐죠? 그림. 그래서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럼 너는 제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가로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밋밋한 반응. 이것들 버릇 고쳐야 되는데. 진짜 이 수업 받는 버릇. 요거 진짜 내가 6평 전까지는 어떻게든 바꿔낸다. 내가. 분명히 바꿔낼 거다. 자, 위아래에 있는데 이건 천장, 이건 바닥이에요. 알겠죠?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잡니다. 사람을 그릴 거예요. 큰 대자로 뻗은 모습 그려주시고요. 자, 이분 잠들어 계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잠들어 있으니까 코하고 자는 느낌을 그려주셔야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시면은 파리가 있을 거거든요. 파리 다리 몇 개, 4개 그려주시고 몸통 그립니다. 몸통. 그리고 날개 이쁘게 그려주세요. 날개 이쁘게 그려주세요. 날개. 오!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This is 파리. 오케이? 파리와 사람 사이에 서로 화자가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저마다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러나 점선의 형태로 있으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허공,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허공을 평행사변형의 점선으로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허공이라고 쓸 거예요. 허공. 잠들 때 허공을 어찌 하는지를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공을 덮고 잡니까? 깔고 잡니까? 보세요. 허공은 위에 있으니까 이불처럼 허공을 덮고 자는 거죠. 그쵸? 이불처럼 덮고 잔다. 그래서 이렇게 덮고 잔다. 덮어서 잔다. 덮고 잔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파리가 어떻게 자고 있어요? 허공을 등에 대고 등지고 잠들어 있잖아요. 이렇게니까 허공을 등에 두고 자고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허공을 덮고야 깔고야. 그러면은 파리 입장에서 똑같은 대상인 허공을 깔고가 되겠죠. 깔고. 그래서 똑같이 화살표는 같은 방향인데 깔고라고 쓸 거예요. 바닥처럼 깔고 잡니다. 허공을 바닥처럼 깔고 잡니다. 인간은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었거든요. 자, 1번, 오른쪽에 1번이라고 살짝 거리를 둬야 돼. 여기. 살짝 거리를 두시고, 오른쪽에 1번이라고 쓰시고, 1번의 화자인 나는 인간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1번의 화자는 인간이다, 인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색깔 다른 거, 여러분들은 뭐 초록색, 연두색, 보라색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전 노란색으로 갑니다. 성진님, 잘 적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바닥에 대한 태도를 볼 겁니다. 바닥에 대한 인식. 자, 이렇게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바닥. 그래서 바닥이라고 쓸 겁니다. 바닥에 대한 처리 방식을 볼 거예요. 바닥에 대한 처리 방식. 그러니까 이제 누구 관점에서 보냐면 파리 관점에서 볼 거거든요. 파리 관점에서. 자, 그래서 파리 관점에서 바닥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바닥을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자죠. 그러니까 위치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등지고 있는 거지만은 파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파리 입장에서는
덮고 자는 거죠, 바닥을. 천장을 덮고 자는 게 아니고, 왜냐면 파리한테 천장은 곧 바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발 딛고 있는 바닥이거든요. 바닥을 덮고 잘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 덮고 자는 건데, 여기는 이제 화살표 방향을 달리 해야 돼요. 아까와 달리해서 덮고 잔다. 바닥을 덮고 자는데, 파리가 보기 바닥에 누워있는 인간은 바닥을, 자, 이렇게 깔고 잡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노란색으로 2번 적으실 거고요. 여기서 나는 파리입니다. 파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자, 빨간색. 이게 제일 중요한 거. 1번 화자 입장에서 검정색으로 일단 체크한 다음에 갑니다. 바닥에 누운 인간 입장에서 화살표를 자, 파리 쪽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 태도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써보겠습니다. 슬퍼 보인다는 얘기야. 사람이 슬픈 게 아니에요. 파리가 슬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천장에서 곧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운 자세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그치? 되게 위태로워 보여. 천장에 매달린 채로 자는 것 같잖아. 박쥐처럼. 이해돼요? 불안해 보이잖아. 그래서 슬퍼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 이제 보면요. 자, 요거는 노란색으로 또 적을게요.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리 입장에서 인간을 본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슬프다. 슬퍼 보인다 이거야. 슬퍼 보인다. 저 인간들 슬퍼 보인다. 파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인간이 슬퍼 보여요. 왜냐면 이제 이 인간은 중력에 얽매여 살고요. 파리 자신은 중력에서 자유롭거든요. 중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항상 땅에 발을 딛거나 등을 대고 있어야 되잖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네? 파리 입장에서. 이해돼요? 부자유. 그리고 불안, 고독, 외로움. 그래서 슬프다. 동시에 외로운 남자 이런 표현, 외로운 사람, 외로운 인간,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이 또 있나 보다. 그러면서 외로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로워 보인다. 이거예요.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물이 시선을 교차하면서 화자가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 빨간 편으로 1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띡 하시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상의 전환입니까? 화자의 전환입니까? 화자의 전환이에요. 여기 있는 나와 아래 있는 나가 같은 나가 아니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의 화자와 2번의 화자 둘의 화자가 나옵니다. 두 명의 화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환된다라는 말 쓰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화자의 전환 내지는 변화입니다. 화자의 전환이라고 써두시고 별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셨죠? 화자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인간, 다른 하나는 자연물. 오케이? 근데 동일하게 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됐고요.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한민복의 오래된 잠버릇. 자, 1년 1행 가겠습니다. 파리는 자, 깔고 잔다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요. 자, 파리에다가 동그라미 딱 할게요. 파리가 깔고 잡니다. 뭘 깔고 자는지를 볼 거예요. 아까 그림 속에서 뭐라고 그랬죠? 허공을 깔고 잔다고 했잖아. 여기 괄호 처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덮고 자는 공간 괄호. 근데 이 공간이 이불인가? 천장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허공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1번 나는 인간이야. 알겠죠? 1번의 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2번 나. 화자는 누구라고요? 인간. 네, 1년의 화자는 인간입니다. 인간. 알겠죠? 인간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덮고 자는 허공, 인간 위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파리들은 이걸 깔고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날개 휘젓던 공간 괄호 처리하고 휘젓던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성주님, 주님, 휘젓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날개가 나왔으니까. 누구야? 그렇죠. 파리. 주체는 파리예요. 주체는 파리입니다. 파리. 휘젓다의 주체는 파리야. 그러니까 파리가 날개를 휘젓던 공간이니까 당연히 허공이야, 천장이야. 허공이겠죠, 허공. 허공을 가리키는 거야. 같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이 공간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허공이라고 써두시는 거죠. 여기도 허공, 여기도 허공이네. 그쵸? 인간은 덮고 자는 공간이고 파리는 날개를 젓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물결표입니다. 뭐뭐 밖에 믿을 게 없어. 자, 밖에부터 물결표. 뭐뭐 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 괄호처리, 다시 화살표 연결. 얘도 허공이겠죠. 날개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날개짓 하면서 가는 길. 허공이죠, 허공. 예. 자,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없어 묶어서 자, 됐구, 빵꾸, 똥꾸, 됐구라고 할 수 있고 유사한 통사구조 내지는 문장구조의 반복이다 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믿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신념이나 태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만이 가지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맞죠? 인간만이 가지는 태도를 자, 날개 휘젓는 주체인 파리, 날개의 길을 만드는 파리가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 더 적습니다. 대꾸가 있고 의인법이 쓰였다. 써볼게요. 이해되지요? 그렇죠? 믿음체계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보기에 저 새끼는 의지할 곳이 허공밖에 없고, 그리고 길을 허공이다 내는 녀석이네. 의지할 게 허공이다. 그럼 인간이 봤을 때 허공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죠. 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의지한다는 거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신세인 거잖아. 허공에만 의지하니까 잠잘 때도 천장에 매달려 자는 거죠. 박쥐처럼. 응? 자, 영화 박쥐는 히트라도 했지. 응? 그쵸? 송강호라는 대스타를 배출하기나 했지. 얘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불안이야, 불안. 뭐라고요? 불안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안정이야, 불안이야. 매달려 어디에? 천장에. 그랬으니까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파리는 자, 형광펜 색깔 할 거예요. 슬프다. 형광펜 색깔 슬퍼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짠하다, 안 돼 보인다, 딱하다. 자, 써볼게요. 딱해 보인다, 딱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상대가 불안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런 거야. 추락하다 잠이 깨면 자, 곧 비행할 포즈. 어떤 포즈일까요? 이런 포즈요. 떨어지면은 엥, 떨어지면 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깨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비행할 포즈가 바로 이런 포즈가 되겠죠. 자, 불안한 포즈 헬리콥터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처럼 밑줄. 왜 비행기가 아니고 헬리콥터일까요?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날아가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인데 왜 하필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입니까? 예언님, 왜 헬리콥터일까요? 오른쪽에 근거가 있어요. 왜 헬리콥터와 닮았다고 했죠? 파리는 헬리콥터다 이거잖아요. 왜 그래요? 활주로가 없다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활주로가 없다. 파리가 날 때 파리! 이렇게 날진 않잖아요. 파리! 이렇게 날잖아요. 무슨 개소리예요. 파리! 이게 아니라 파리! 이해되시죠?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해요. 바퀴를 한참 굴려가지고 예비 동력을 얻은 다음에 비상하잖아요. 헬리콥터는 옥상에서 바로 뜨잖아요. 액션 영화 보면은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활주로가 없다. 괄호처리 딱 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준비 시간이랄지,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랄지, 뭐 그런 게, 자,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 돼 보이는 거죠.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역시 불안. 파리 자체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 두 줄 잘 보세요. 구두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자, 알리라 밑줄 서술어죠. 근데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원래 문장 구조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좋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북한님이 한번 이거 파리에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구더기 상태인 녀석과 이게 성장해서 파리가, 여러분, 구더기가 자라서 파리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쵸?
그러면은 이상하다. 구더기가 자라서 파리가 되는 건데 파리는 왜 바닥에서 자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자는 걸까요? 그걸 관찰한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구더기를 한번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뭘 알아? 파리가 왜 바닥에서 안 자고 높은 곳에서 잠드는지를 왜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축 사용 설명서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회원님?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생각해. 국화님? 구더기를 보면 알 수 있대잖아요.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지. 왜 그렇습니까? 구더기 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서 봤어요? 아, 시각자료에서 봤다. 실제로 본 적은 없죠? 볼 일이 없잖아요. 보통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성주님. 구더기는 어디서 자라죠? 똥간에 가면은 군대 갔다 오면 아는데 요즘 다 수세식으로 물론 저도 수세식인 데서 자랐죠. 군대 생활 했지만은 간혹 훈련을 하다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을 가거나 산에서 볼 일을 본 일이 있거든요. 이거 군사 기밀은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아무튼 푸세식 화장실 가면 구더기 막 들끓잖아요. 더러운 곳, 불결한 곳에서 자라나잖아. 혹은 상처. 근데 아무튼 똥이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요? 구더기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우글우글. 그래서 집단적으로 서식한다.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구더기가 한 개체만 있지는 않잖아요. 막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소름 진짜. 그래서 이것도 뭐야? 내지는 땅. 이런 게 막 생각나는 거죠. 땅에서 우글거리면서 똥 같은 더러운 주변에 살아가는 게 구더기잖아요. 근데 얘는 높은 곳인 어디서 살아? 어디에서 잠드는 거야? 위, 하늘, 하늘, 혹은 위에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낮은 땅이 아니고, 높은 하늘에서 혹은 천장에서 잠드는 거니까, 자유를 추구하느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음 내려갑니다. 2연으로 갈게요. 자, 저 산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2연입니다. 자, 여러분 내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아니, 내에는 동그라미 하지마. 아까 동일하게 가야겠네. 아까 내에다가 밑줄 두 번 긋니? 1년? 오케이. 동일하게 밑줄 두 번 긋고 저 산에는 동그라미 해볼게요. 저 산에는 동그라미. 깔고 잔다에다가 밑줄. 자, 칠판 오른쪽 그림 보시고. 자, 이번에는 바닥을 대상으로 해서 파리가 이제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파리가 보기에 인간은 바닥을 깔고 자요. 그쵸? 또 파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이 바닥을 덮고 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향을 잘 봐. 천장이 파리한테는 천장이 바닥 같은 거니까. 맞죠? 맞죠? 얘를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쵸? 머리 위에 바닥을 두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덮고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야. 자기가 덮고 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닥을. 예? 자, 그럼 봐. 내가 덮고 자는 공간 괄호 처리하고 이게 뭐라고요? 저 사내가 깔고 자고 있는 바닥이야, 허공이야? 바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저 사내가 깔고 자는 대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했는데, 지구의 밑부분 괄호 처리. 이건 역시 바닥의 방향과 비슷하겠죠. 바닥 쪽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이 바닥 쪽에 집이 매달려 있다. 사실은 집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죠. 인간 시선으로 보면 집은 세워지는 건데 하늘을 향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파리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집이.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자,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그랬거든요. 이 나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에 이 나는 위에 있는 화자, 이거 안 썼네요, 이거. 내는 자, 화자를 뜻하고 이연에서 화자는 누구라고요? 파리. 파리를 얘기하는 거. 파리. 나는 파리야. 파리인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엎드려 잔다는 것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잖아.
엎드리는 대상이 여기지? 여긴 어디? 천장이에요, 천장. 그래서 여기 바닥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얘는 뭐야? 천장이에요. 실제로는 천장이다. 실제로는 천장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 실제 천장, 실제 천장 쓰는 거야. 실제로는 천장이다. 자, 왜? 거기서 엎드려 자고 있잖아. 이렇게 발 딱 대고. 그래서 실제로는 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그러니까 이 천장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자, 성진님. 찐이가 얘기할 거야. 천장은 말이죠. 저 사내가 등을 붙이고 자는 곳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는 천장이 아니죠. 실제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장은. 파리 입장에서 천장은 어디예요? 응? 바닥이죠. 바닥. 잘했어. 바닥. 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바닥. 자,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자, 괄호 처리합니다. 발부터 땅, 발부터 땅, 괄호 처리 딱 하시고. 자, 그 뒤에 물결표. 뭐뭐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자, 그리고 다시 중력 괄호 처리하고, 뭐뭐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괄호 처리하고. 자, 대꾸, 비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꾸 쓰였고, 비유 쓰였고, 체크할 수 있네요. 그쵸?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발 붙이고 사는 땅이라고 하는 거, 중력이라고 하는 거 연결해서 보면은 구속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구속하는 힘으로서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거야. 얽매이는 것이거든. 얽매이는 거. 마이너스라고 체크해놔야 돼. 마이너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없죠. 그쵸? 당장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날기를 시도한다. 죽기를 시도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겁니다. 중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인간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했으니까 이제 이건 시적 대상의 상황을 강조한다. 이제 이연에서의 화자는 파리니까 파리 입장에서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그 시적 대상의 상황을 강조하는 대꾸 및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유한한 한계를 지닌 약점 같은 거죠. 인간의 약점. 그쵸? 발을 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달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자, 다음.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책이 떨어졌어요? 뭐지? 괜찮아요? 뭐 별일 아니겠죠? 그쵸? 네네네. 자, 그리고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천장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실제로는 뭐지? 여기서 천장은 파리 입장 천장이고 실제로는 뭡니까? 바닥입니다. 자, 저 사내에다가 동그라미 딱게. 얘가 등을 붙이는 대상이니까 천장은 뭐야? 실제로는 바닥인 거죠. 바닥. 실제로는 바닥을 얘기해요. 자, 됐죠? 자, 슬프다에다가 형광펜 색깔. 서로가 서로를 슬프게 생각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짠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쯔쯔쯔. 지금 파리가 혀 차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파리에 혀가 있나요? 아무튼, 생물 손들어. 생명과학 손들어. 야, 파리한테 혀가 있니, 없니? 야, 빠져나가네? 자, 아무튼 간에, 슬프다라고 파리가 쯔쯔쯔 혀를 차는 거야. 파리가 인간을 보고 혀를 차는 거라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거. 인간은 참 짠한 존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짠한 행위를 하잖아. 너는 이런 적 없니? 한밤중에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나 재수도 해야 되는 거니? 나 희망이 있는 거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친구들과 하소연하면서 전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 사내가 어떤 행위를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날 괄호처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밑줄. 이유는 뭐죠? 걱정, 근심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건데 그날에 보여준 모습 자체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걸기도 한다 밑줄. 어떻게 해요? 쭈그려 앉아서 걸기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거꾸로 쭈그려 앉아서. 파리가 보기엔 그런 거죠. 파리가 보기엔, 인간이 보기에는 파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파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오히려 바닥에 매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거꾸로 쭈그려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밤늦게에다가 다시 한번 괄호처리. 어떤 날 밤늦게 잠들지 못한 채로 전화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저 사내처럼 외로운 게. 저 사내도 외로운데
또 외로운 사람이 있나 보다. 전화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괴롭다, 하소연, 도와달라, 호소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 이 전화라는 말 밑줄 2번 띠 긋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하소연한다 할지, 넋두리를 한다 할지, 또 뭔가를 호소한다라고 할지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또 있나 보다 라고 자, 저 사내처럼 뭐뭐한 게 또 있나 보다 라고 파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불안이나 고독 뭐 이런 걸 뜻하는 외로운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서 정리했던 거 작품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주제가 뭐죠? 현대인의 고독, 현대인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으로 그려냈다 이거죠. 독특한 건 뭐죠? 형식상 화자의 전환이 있다는 거,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 인간의 처지를 논했다는 거. 근데 묘하게 납득이 된다.